퇴근하기 전에 하나 더 올리고 가려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며칠 전부터죠. 기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눈에 하나가 들어오는데 먼저 그 기사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달 생활비로 1,500만 원을 아내한테 맡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해서 본인에게는 그 병이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은 ADHD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사나 양육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사업하고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고 힘드는 그런 남편에게 도우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분담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애하고의 관계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도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주말도 그렇고 가끔 평일에도 애를 데리고 나와서 키즈 카페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칭얼대니까 힘들다.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지 아내가 과민한 건지 모르겠다. 이혼은 생각 안 하는데 누가 좀 객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린 댓글들 한번 보면은 좋게 이야기해서 애하고 평생 저기 어릴 때 같이 지내지 못하면은 평생 서먹하게 지내야 한다. 그 다음에 1,500 받으면 그걸로 가정부라도 고용하든가 본인이 5,000 벌고 1,500 주면 돼. 약간의 분노가 느껴지죠. 차라리 아내분께 월 5,000 벌어오라고 해요. 그럼 정신 차릴 거예요. 이건 여자가 쓴 건데 같은 여자가 봐도 좀 못마땅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사가 과연 진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달에 생활비로 1,500이면은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남편에게 같이 분담 좀 하자? 이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게다가 여기 출처도 게시판이에요. 요즘 기자들이 발로 뛰는 기사를 잘 안 쓰죠.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스를 갖다가 복사해서 그냥 첨삭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네이트판이라든지 여성시대 같은 곳에서 이제 펌질해가지고 올리고선 이제 그걸 기사랍시고 자기가 가공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나요? 기성 언론의 브랜드 파워에 힘입어가지고 독자들이 있으니까 쉽게 좋아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후 관계를 봤을 때는 창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기레기가 창작을 했는지 아니면 작자가 창작을 했는지 몰라도 창작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기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은 고작해야 동감이 100개 정도밖에 안 붙었지만 원래 기사에는 1,000개 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지 거인 양 또 옮기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재탕 삼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한 3일 전인가 그때 본 것 같은데 오늘 아침까지 여기 걸려 있더라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자의 양심이나 게시판 펌질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이제 야말이 까진 그 여자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냄새를 맡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유튜브 쇼츠 보시면은 일본인 아내가 좋은 점, 외국인 아내가 좋은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쇼츠가 올라가요. 아주 좋은 면만 보이죠. 그하고 이제 베스트도 찍고 어떤 거는 10만, 20만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글이나 기사들이 올라오면은 요거하고 달리 이제 다른 내용으로 올라오면은 그 밑에 댓글에
그 일본인 여자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 참고로 이런 농담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인이나 유럽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렇대요. 저기 똑똑한 아니다. 친구를 두는 아주 절친한 친구를 둔 것 같고 일본인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똑똑한 비서를 둔 것 같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자를 그래 이제 그 아내로 맞으면은 사채업자 같다는 농담을 해요.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찬성을 하죠. 저도 뭐 농담처럼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근데 쇼츠에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 실패 확률 그러니까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매기니까 일본이 3위예요. 1등이 뭐 베트남이고 두 번째가 라오스고 뭐 3등이 일본이에요. 이거는 결국 뭔 소리냐면은 앞서 1, 2위는 후진국에서 이제 돈만 보고 온 경우지만은 일본인 아내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이제 서구나 미국 그 여자들하고 결혼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좋아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도 압도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글들이 많은 거 보면은 그렇게 좋으면은 그 한국 여자 안 하고 일본 여자하고 전부 다 결혼하면 되지. 이혼율은 뭐냐 이거죠. 나는 여기서 이제 친일파 놈들의 엄침한 계략이 숨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런 글들이 자주 올라오면은 남녀 간의 갈등이 이제 증폭되죠. 남자들은 원래 한국 여자들은 사채업자 같은 것들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럽니다. 바라는 건 존나게 많고 하는 건 없고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뭐도 땅콩만한 것들이 제일 자주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더라고요. 왜 중요하지도 않은 거식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남녀 간 갈등이 이제 또 한 번 이제 증폭되는 계기가 되지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보는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요즘 애들 기집 애들 이거 못 쓰겠구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대 간 갈등도 이제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여자들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스시녀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청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의 상대편 여자의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짓글에 환호하는 남자나 기성세대를 보면서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은 결론이 이렇게 이미 났어요. 일본 여자는 좋은 신부감, 한국 여자는 최악 이런 등식이 고착화되고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이제 사회 분란의 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법이라든지 일본에 가서 뭐 가데끼가 뭔지 모르죠. 나중에 또 부산어 그 강의할 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가데끼가 여자 꼬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뭐 남자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거 보면서 여자들이 보면은 또 화가 잔뜩 나겠죠. 예?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여자와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점점 더 친일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잘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여자도 괜찮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쭉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중국 욕도 많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중국 여자들의 이제 차일이라고 하나요? 결혼할 때 돈 챙기는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여자들이 속칭 말해서 이제 김치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런 개뿔도 하지도 않고 집안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자 돈 벌어오는 거 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그렇게
조금 비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전체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런 글이나 쓰레기 기사를 올리고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그 댓글의 베스트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 배우를 좀 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런 게시판에서 이제 리플러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좀 뭐 명성을 얻은 게 이제 2000년도 초반쯤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김치녀라든지 보슬라치 같은 이런 아주 천박스러운 표현들이 그때 어디서 났는 줄 압니까? 네이트판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해석 남녀인지 뭐 하여튼 그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고민하는 그 게시판에 어떤 놈 하나가, 모르죠. 그럼 나중에 이제 결국 자살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여자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 우리나라 여자들의 나쁜 면만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욕을 하더니만 어느 한순간에 김치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접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2007, 8년 됐겠네요. 보스라치라는 그 단어도 그때 거기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녀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그 당시에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도 좀 미투라든지 이런 거는 뒤에 나왔지만은 시작되면서 이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간 베스트도 그때 아마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간 베스트 원래 본거지가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여자들이 당하다가 여자들이 이제 그때 뭡니까? 페미니스트 이전에 뭐 뭡니까?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단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일간 베스트에 맞서서 여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느개비니 뭐니 자식을 갖는 거는 몸속에 벌레를 키우는 그 기생충의 알을 키우는 것 같다는 이런 되다는 그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녀들이 갈등에 그게 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 일반 철없는 남자애들의 장난질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시작된 이제 남녀 갈등들이 뭐 세대 갈등이라고 해야죠. 근데 세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뭐 한 1, 2년 차에도 이런 그 세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를 분열을 시키고 그 분열로 이득을 얻는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나누면 30%는 그 중에서 한 5%, 10%가 극우에 가깝다고 보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보수, 강성 보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 30%가 있고, 한 30% 정도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면 40%는 무당층이거나 중도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한테 잘해주면은 표 찍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낮춰보는 건지 몰라도, 뭐 일례로 부동산 정책 한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면은 표 잘 찍어주는 그 뭐 동작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상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거기에 맞는 먹잇감을 탁 던져준다든지 정책을 내놓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쫙 빨려오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대남이라는 존재들인데, 이대남을 가장 잘 이용해 먹은 게 이준석이 아닙니까? 그 친구도 게시판에서 상주를 하는 모양인데, 뭐 FM 코리아인가 뭔가, 근데 거기에서 선동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심을 얻는 겁니다. 그 아주 정치인 중에서는 아주 저질스러운 정치인들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 이런 놈들이 보면은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어떤 사대주의에 가까운 친일파라든지 친미파라든지
종미 거구분자라고 정규재 씨는 표현하던데 그런 종자들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기름에 절어 있는데 불만 한번 잘 당겨주면 폭도로 변하는 거죠. 뭐 가장 가까운 저기 좋은 애가 이제 국민 저항권을 외치며 서부 집업에 난입했던 그 젊은 애들.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과거 7, 80년대 그 대학가에서 운동하던 그 이제 종북 좌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애들은 최소한도로 그 공권력에 도전을 했지만 그 도전의 정도가 검찰, 경찰, 국정원 정도였지 법원은 공격 안 했습니다. 법원에서 난동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법은 최소한도로 존중을 했어요. 그게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제 금언을 새겨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하지만은 이 종미 극우분자,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분열 조장하는 글에 동조하고 심취해 있는 이런 약간 좀 지능 떨어지는 놈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은 내 화를 마구 풀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서 애들의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게시판이나 유튜브에 심취하면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경도가 돼서 점점 더 이제 대한민국의 민도가 낮아지지 않는가. 그게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회 분야를 조장하는 놈들을 왜 이렇게 계속 놔두고 있는가. 5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리박스쿨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존재를 해요. 리박스쿨이라든지 이런데 그 보수에서 운영하는 댓글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얘들은 일당받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열성적으로 합니다. 걔들은 뭐 상관해요. 5분에 저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한테 돈만 들어오면 남의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게시글,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짓 영상이나 이런 걸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뭐 그 막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하는 언론법도 제정한다고 하는데 기레기들이 난리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소재가 꿀 발린 소재가 널려 있는데 그걸 못 쓰게 된다면 자기들 입장에서 결국 발로 뛰어야 되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봤을 때 한 번쯤은 진위 여부 그리고 이런 거를 올리는 의도 그리고 이런 글들이 자식이나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퇴근 전에 좀 길게 떠들어 봤습니다. 뭐 시간 되시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리는 그 역할을 남자가承담을 하고 가정 내의 질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분담을 해서 가는 집들은 집안에 큰 갈등이 없어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시끄러운 집은 보면은 남자가 집에 수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이제 그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걸 고수하면서 자꾸만 이제 남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서 또 그다지 큰 수입도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도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는 뭐 커리어를 좀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나가서 돈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그런 집들이 항상 시끄러워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남녀는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여자한테 왜 유방이 있으며 왜 자궁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남자에게 왜 여자들에게 없는 근육이 있고, 상대편에 대한 그 외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그 여자에 없는 용기라든지 전투력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